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원여고 2020학년도 확통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여고는 2학년과 3학년 확통 시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조금 넓은 편이니까 함께 좀 잘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원소 개수가 3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집합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벤 다이그램 그려서 판단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집합, B 집합 쫙 있고요. 근데 이게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전체 집합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집합이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9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9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서 이곳에다가 대입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뭐 큰 숫자 그냥 처리해 볼까요? 7, 8, 9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6개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6개의 숫자를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A 차집합 B 부분이나 혹은 B 차집합 A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에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는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고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계속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산만 좀 하면 되는데 9, 8, 7, 3, 2, 1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3, 4 되겠고 12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84가 되겠고 6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끊임없이 곱하기의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84를 또 64로 또 곱하게 됩니까? 와, 48, 33에다가 64, 24에다가 68, 50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5, 3, 7, 6 이렇게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큰 틀에서 검토해 볼까요? 자,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을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순수상 구해가는 거니까 집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자,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 3개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교집합 원소들을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9개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를 골라서 넣고요. 자, 이제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남은 원소들이 들어갈 곳이 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밖에 없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 바깥쪽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들어갈 곳을 판단하기 해서 큰 흐름 틀에서 원소를 배치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수를 구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 생각하면 우와 이거 문제 한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난이도 차가 좀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4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a의 전체의 5제곱. 와, 이런 것에서 x세제곱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7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뭐 일반항을 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꼭 해야 될까요? 일반항 한번 좀 써보긴 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r x세제곱의 5-r x분의 a의 r제곱 이렇게 해서 뭐 5 컨비네이션 r의 a의 r제곱 되겠고 x 지수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5-3r에다가 -r 뭐 이런 형태 처리해서 이 부분이 뭐 세제곱이다. 뭐 이렇게 처리해 가면 뭐 되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 x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지수들인데 합쳐서 5번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제곱 만들까? 좀 뭐 이쪽 뭐 2번 선택하고 이쪽을 3번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곳에서 계산해서 11은 이꼴 4r에서 r은 이꼴 3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이 3이 이렇게 대처리 된 겁니다. 자, 꼭 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R은 3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5 컨비네이션 3A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인데 이 부분은 10A 세제곱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문제에서 -80 처리되겠습니다. 자, A 세제곱이 -8이니까 A 값이 -2 나오겠다라는 결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7제곱입니다.
자, 일반항을 또 해야 됩니까? x 세제곱하고 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합해서 5번 하면서 7제곱. 저는요 이쪽을 3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몇 제곱이 되죠? 9제곱이 되는데 이쪽에 2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합쳐서 5번 선택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거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지수 처리됐으니까 a 값이 제곱 이렇게 되는 게 개수가 되는데 10 곱하기 이 개수가 그러면 4가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 40 해서 개수를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또 최종 답은 뭐라 했죠? 개수 40하고 a 값이 아까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이 둘의 곱을 구해달라. 그럼 뭐 또 다시 다시 마이너스 8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항 정리의 일반항 형태를 이용해서 당식의 개수를 알아보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세제곱도 있고 x분의 1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저렇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부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익숙해져 있다면,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금방 R이 3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보면 R이 2다. 이런 부분들 금방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시간 절약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신 좀 빨리 푼다고 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실력 쌓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 안쪽 부분이 2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은 특이합니다.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x제곱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 2x제곱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 번 선택된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1 컨비네이션 1입니다. 자, x제곱이 선택될 때 앞에 개수가 튀어나가니까 2는 공통으로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전부 다 한 번 선택이라서. 자, 그 다음은요. 자, 2번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 거도 한 번 선택되니까 마이너스 선택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컨비네이션 1. 자, 이쪽이 한 번이면 뒤에 2번에서 플러스입니다. 다음은요. 4 컨비네이션 1 마이너스. 규칙 좀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쭉 가서 10번 중에서 한 번이니까 여기는 10 컨비네이션 1 됐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2배에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뭐 이런 형태로 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끝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지으면 되죠? 2개씩 짝을 잘 지으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가 될 텐데 몇 번 나오겠습니까? 5번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개수를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좀 변형되어 있지만 그 변형된 식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 가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식을 쫙 봤을 때 특징은 정상적인 거가 되고 싶은데 앞에 부분에 이제 2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x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 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n제곱에서 한 번씩 선택돼야 되는 거다. 선택될 때마다 개수는 2가 생기는 거니까 2는 공통 꺼내고 나면 한 번 선택한다는 것만 쓰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앞에가 이제 한 번 선택되면 또 나머지 부분은 뒤쪽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음수가 생기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굳이 공식을 쓰거나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나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살펴봤습니다. 12번 재미있었습니까? 자,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A와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의 n-2제곱의 개수와 좀 더 복잡하네요. 자, 복잡한 식의 전개식에서 x n-2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자, 그럼 식을 열심히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3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인데 개수 3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이 n-2번 선택된다는 얘기는 뒤쪽 a가 2번 선택된다는 얘기죠. n 컨비네이션이 a 제곱 해주면 그냥 개수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수 곧바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은 좀 복잡한데 뭐 일단은 전개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x 플러스 a의 n제곱 됐습니까? 빼기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x n-2 그런데 여기 x 제곱이 있는데 n-2는 계수거라고요? 자, 그럼 이쪽은 몇 번 선택이 되겠습니까? n-4 그래서 곱하기 n-2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n 중에서 그럼 뒤쪽이 4번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n 컨비네이션 4 a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그냥 n 컨비네이션 2에서 a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빼기 돼서 계수가 처리되겠죠. 자, 두 개의 식이 같다란 이야기는 이제 이쪽 부분 이제 이항시켜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n 컨비네이션이 a 제곱이 되겠고요. 이쪽은 n 컨비네이션 4 a 4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식 좀 볼까요? 2분의 n-1을 처리해주고 a제곱 됐고 4 곱하기가 될 거고요. 이쪽은 4, 3, 2, 1에다가 n-1, n-2, n-3 와우 곱하기 a 4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같아질까요? 일단은 a 제곱 처리해주고요. a 제곱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1은 소거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2 하나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숫자만 좀 열심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곱하기 해가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12에 48이 됩니까? 좋아. n-2, n-3, 그 다음 a 제곱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하군요. 자, 주어진 식 이렇게 됐을 때 a 값, n 값을 구해달라.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식이 딸랑 이렇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찾기를 해야 되죠? 자, 이곳이 4제곱 곱하기 3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완전 제곱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4일까요? 아니면 2일까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는 2제곱에 하게 되면 또 아직도 4가 하나 남았으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두 가지 패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쪽이라면 a 값이 4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1 곱하기 3 연속하는 숫자가 1 곱하기 3 될 수 있겠다 없겠다? n-2, n-3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숫자의 곱인데 이 부분이 1 곱하기 3 말이 안 되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쪽 거를 보게 되면 이제 a 값이 그러면 2가 되면서 n-2하고 n-3을 이렇게 곱하기 해줄 때 이제 4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4 곱하기 3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속한 숫자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n은 6, a는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 됐네요. 부정방식 형태.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AN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해서 12 구해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 이제 일반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큰 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계수를 찾아달라. 계수 찾았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좀 전개된 모양 형태에서 찾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계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 해서 식을 세워가는 부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숫자 48이라는 숫자가 16 곱하기 3, 4 곱하기 3.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좀 생각을 해서 주어진 식, 와, 문자 두 개의 식 하나, 거기다 차수까지 높아진 이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제시해 드렸고 이 아랫부분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찾기까지 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만만치 않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요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정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 두 번째 나온 수를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B가 6인 사건을 A다. 그러면 1, 5, 2, 4, 3, 3, 4, 2, 5, 1 뭐 이런 사건들이 이게 A집합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차가 2보다 큰 사건을 B집합이라고 합니다. 오, 이건 개수가 많은데요. B집합은 차 2 이상 그냥 대충 써놓겠습니다. 오, 많은데 얘를 다 쓸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C가 A 여집합 B와 모두 배반 사건이 되어라.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C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하고 배반 사건이 된다. 여집합 이 바깥쪽 부분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C집합은 요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5, 2, 4, 3, 3, 4, 2, 5, 1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집합하고도 배반 사건이 되는데 차가 2 이상이 되는 거에 배반. 오호, 그러면 차가 2 이하가 돼야 되겠군요. 자, 2 이상이 아니라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건 20보다 크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이라는 표현도 받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써야 되겠군요. 자, 요런 표현에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열심히 차이를 구해보면 됩니다. 요거 차이가 2 되는 경우, 차이가 0 되는 경우, 차이가 2 되는 경우니까 자, C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집합 사건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죠. 3개 이렇게 쓰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C집합이라는 것은 요 3개의 원소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2의 세제곱인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서 자, 7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됐습니까? 너무 성급하면 큰일 납니다. 3개. 그것만 조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살짝 긴장했었는데 차분하게 해결하면 좀 잘 되는군요. 자, 합이 여기다. 일단은 어떤 녀석인지 좀 이렇게 좀 써봤고요. 차가 2 이상. 야, 요거는 좀 개수가 많아서 차가 2 이상이다. 이런 개념적으로 썼습니다. 이상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초과인데? 왜 이러죠? 자,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이런 집합이요. 그 다음 C집합은 이제 여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여집합, B집합하고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없어야 되겠다. A 여집합과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이 안쪽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이 되겠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집합 부분 처리해서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러면 뭐 문제풀이 거의 다 끝난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덥석 3개라고 답할 것만 이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집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정답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18번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8개를 서로 다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으려고 합니다. 빵의 개수가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진 조건 0이 아니다네요. 자, 이것을 만족하면서 빵을 나눠 넣을 확률을 구해달라.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빵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다. 중복 조합에서 나왔다는 것을 일단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0이 아니다 되어 있는데 0이 아니다 구하는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A-B, B-C, C-A 결과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어쨌든 뭐 같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0, 0, 8, 1, 1, 6, 2, 2, 4가 되나요? 그러면 다음은 0, 3, 3, 6이니까 2가 되겠고 4, 4, 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되시죠? 자, 그렇다면요 5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지금 A, B, C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8이라는 숫자를 과연 A가 가질까, B가 가질까, C가 가질까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3 컴비네이션이라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00, 다른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해서 8개를 가져가는 가지수가 되겠고요. 지금 이게 반대 부분이니까 확률이니까 1 빼기 해서 계산하는 모양. 깔끔하게 틀어 나왔습니다. 자, 계산식을 다시 한번 좀 써보게 되면요. 요거는 11에 10 컴비네이션 8에 2가 처리되면 되겠고 이건 5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5, 9, 45. 아이고, 약분되는데 이걸 쓸데없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 처리해서 구할 수가 있는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가 확률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문제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빵 서로 다른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중복조합 계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가 중복조합 형태로 이렇게 딱 나온 거고요. 자, 개수를 ABC라고 했을 때 자,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경우는요. 0, 1,
7, 0, 2, 6. 뭐 이렇게 뭐 가지수가 0, 3, 5 이렇게 뭐 가지수가 무지 많아요. 그죠? 많지 않고 0, 4, 4 그다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 이렇게 가서 이게 일일이 이게 조사하는 이 부분이 좀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경우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전체에서 빼는 여사건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 계산 과정은 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다른 숫자를 과연 A, B, C 중에 어느 숫자가 가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선택해주는 이런 과정 하면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침착하게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해석해서 어떤 풀이가 더 효율적인 풀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금은 6건을 이용하는 풀이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2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에서 X집합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은 뭡니까? 4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나조건 임의 원소에 대해서 커지면 그거랑 같아잖아.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조건인 걸 표시해가면서 나를 중추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자, 함수 대응은 가장 좋은 게 벤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쪽도 다 써야 되겠죠? 2와 3이 가서 대응되는데, 자, 4가 된다 곱하기 해서 그러면 1,4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4가 되는데 지금 2가 4로 가고 3이 1로 가면 안 되겠죠. 나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근데 방법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뭐가 있죠? 2하고 3이 모두 다 2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확률 문제로 접근해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개수는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6가지, 2도 6가지. 그냥 6의 6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좌측에서는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게 1 하나밖에 없습니다. 4, 5, 6은요, 4, 5, 6. 하나, 둘, 3개. 이곳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할 3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2가지가 되겠고, 4, 5, 6은 2, 3, 4, 5, 6 몇 가지가 되죠? 5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할 3개의 숫자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리됐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6에 5 컨비네이션 3은 2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되겠고, 이건 8에 7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긴 10이고요. 요거는 2 곱하기 7, 6, 5, 6 지워지니까 35 해서 6, 6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80이 되죠? 8 곱하기 10 일단 이렇게 볼까요? 일부러 쓴 겁니다. 셋, 넷, 다섯, 6개. 3개가 지워지면서 3 처리가 됐고요. 실은요, 하나 더 지워집니다. 그죠? 이 약분이 하나 돼서 3 처리되면서 여기가 5가 남게 되면, 자, 여기 6, 6 남았는데 이건 2, 3, 2, 3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2가 2개가 남아있으니까 2제곱이 되겠고, 3은 6제곱이 되겠고요. 분자는 5 이렇게 돼서 문제에 주어진 형태 패턴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문제의 조건에 맞춰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됐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정답 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역시 함수 대응은 문제의 조건을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메모됐죠? 자,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것들의 대응을 이렇게 차분하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함수 대응 조건이 붙은 것들이 나오면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조건을 메모하고 차분하게 계산하자. 풀이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단답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좌표 평면의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5번 이동 후에 처음으로 2,1에 도착했다. 5번 이동에
알겠습니다. 어떤 이동일까요?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다.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위로 한 칸 이동하는 방법, 아래로 한 칸. 뭐 한 칸씩 땅땅땅 이동해 가는 거군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2,1까지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른쪽, 위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그럼 3번마다 갈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5번 이동했습니까? 2번은 그럼 뭐 해야 되죠? 제자리 걸음 해니까 점프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더 추가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위로 해서 갔는데 이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위 아래 위 아래가 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순서가 저 뒤집박죽 다 섞여져 있으니까 나열하는 가지수를 고려해주면 5팩토리얼에 오른쪽이 3번 있으니까 3팩토리얼 나누면 되겠고, 이쪽 역시 5팩토리얼인데 오른쪽 위 하하, 이건 뭐 2팩토리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냥 가지수 구하는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 제가 체킹 안 했겠죠. 처음으로 도착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 오른쪽 위 처음 도착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놀고 있는 거죠. 이거 왔다리 갔다리 방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지수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빼야 되는 거죠. 이미 도착을 한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미 도착한 가지수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해주고요. 오늘 갔다 왔다. 자, 이제 오른쪽 왼쪽이냐 왼쪽이냐 자, 위 아래냐 아래 위냐 표현이 자꾸 꼬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합쳐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빼는 것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자, 근데 확률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확률. 지금 이제 가는 가지수를 열심히 구한 거고, 자, 갈 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였으니까 4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문제 풀이가 진행되는 거죠. 자, 개수 계산을 좀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으로 고치면 되니까 무난한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 4, 2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5, 4, 3, 2, 1 지워지니까 됐고, 와, 10에다가 그럼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되겠고요. 저 여기는 3, 4, 12 요 가지수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의 10제곱에다가 40 뭐 여기다 뭐 8을 더하게 하면 되니까 38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2의 9제곱에 자, 이거 19입니까? 19 이렇게, 오, 이런 이상한 숫자 형태. 이거 뭐 그러면 야, 기하 분수만 나타내줘야 됩니까? 이게 500 그럼 12입니까? 512. 자, 처리해서 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시죠? 이 문제 지금 다시 살펴보게 되면 뭐가 좀 제일 좀 핵심적이었나요? 자,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조심해야 될 항목인 거고요. 맨 처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 곧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제자리 걸음할 수 있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부분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해 가는 거. 그래서 가볍게 이 녀석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로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좀 쉽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처음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도착한 다음에 위아래 되는 이런 거, 도착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 되는 거를 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간 연후에 그 다음에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빼게 하는 이 부분. 자, 이쪽을 이제 빠뜨리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됐습니까? 자, 큰 흐름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되짚어 봤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 5번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죠? 우선 도착할 수 있는 거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역할들을 좀 추가해서 접근한 큰 틀의 접근법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많은 보탬이 아마 될 겁니다. 22번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힘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3번 수원요고 단답형 3번째 문제, 수원요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힘내서 잘 풀어야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2, 3,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3개의 공이 담긴 주머니와 종육면체 주사위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시행을 합니다. 눈의 수만큼 시행을 합니다. 어떤 시행을 합니까?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나온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공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거군요. 자, 이 결과로 나온 눈의 수를 모두 곱하여 새로운 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위를 먼저 던져서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공 꺼내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나온 숫자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겠군요. 자, 이걸 어떻게 다 생각하죠? 잘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2, 3, 5라는 이런 숫자들이 다 서로 이게 소수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가 겹칠 일이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지수를 좀 이렇게 좀 써볼까요? 자, 됐습니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공을 꺼낸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이 횟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 사이에서 나온 눈의 수가 되는 거죠. 시행 횟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3H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개 선택하는 가지수, 2개 선택하는 가지수, 하나 더 쓸까요? 3개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해서 6개 선택하는 가지수까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요 3 컨비네이션 1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뭐가 되죠? 4 컨비네이션 2가 됩니까? 여기는 6에 5 컨비네이션 3 쭉 가겠고요. 뭐 더 써도 뭐 큰 차이가 안 나겠는데. 자, 이건 9에 8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뭔가요? 오호, 앞에 숫자가 차곡차곡 이렇게 커져가는 이 숫자 계산이면 파스칼 삼각형과 관련되는 거죠? 파스칼 삼각형. 됐습니까?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렇게 숫자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이 모양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 앞에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2 컨비네이션 제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2 컨비네이션 제로를 채워서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 칸이 되니까 9 컨비네이션 6이 되겠고요. 2 컨비네이션 제로 이제 빼주면 계산 결과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9 컨비네이션 3 되겠고 이건 빼기 1이 처리가 되는 건데 9, 8, 7에 3, 2, 1 해주니까 3, 4 됐습니까? 12에 7이면 84인가요? 84에서 빼기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83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계산까지 하다 보니까 숨찰 정도네요. 우와, 그리고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좀 길었습니까? 중간에 그림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길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주사위 던진 횟수만큼 자, 주머니 속에서 공 꺼내는 시행을 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온 눈의 수의 곱하기 해서 새로운 수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이 인수가 되는 거니까 지수 형태 처리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수의 총합이 우리가 시행 횟수가 돼야 된다는 아이디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고, 계산에선 큰 틀에서 이제 파스칼 삼각형임을 알아내면 되는데, 요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처리해서 요렇게 이것도 마지막 이제 함정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네요. 이런 부분 또 마지막까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한 답을 구해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는데 설명 잘 이해됐기를 희망합니다. 자, 23번 수원 요거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됐길 바라면서 수원 요고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